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공유한 소식입니다.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미국의 대선 전에 바이든 정부가 경제에 대한 열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금융 부문의 일부 의장, 내각직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바이든 정부가 바꾸고 싶어 하는 1순위라고 하고요. 파월도 도마 위에 오를 수는 있겠으나 연준이 정부로부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윗 사용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기부자들이 SEC 의장 갠슬러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갠슬러의 전문성 부족과 그리고 접근 방식의 부조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 갠슬러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윗 사용자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시점이 SEC가 타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모두 반려한 상태이고 또 여러 암호화폐 기관을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때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 ETF 분석가에 의하면 블랙록이 그동안 신청한 ETF 중에서 575개가 승인이 되었고 2014년 10월 달에 신청했던 단 한 개만 반려된 상태로서 이러한 ETF 승인 퍼포먼스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기관의 ETF 신청에 대해서 블랙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3일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 프로메티움에 대한 소식입니다. 프로메티움이라는 거래소 그리고 해당 거래소 CEO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조차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프로메티움이 미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거래소, 정확히 이야기하면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자격증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암호화폐 거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프로메티움 CEO는 청문회에 나와서 SEC의 암호화폐 정책을 옹호하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SEC에 프로메티움이 이런 면허를 어떻게 받았는지 공개해 달라는 청원까지 냈지만 프로메티움은 수년간의 노력과 SEC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인된 면허를 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는 프로메티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치고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낸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SEC가 기존 법률 체계에 있는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프로메티움을 예시로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면허를 가진 곳에 한해서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등록 코인을 거래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권 등록을 하려는 코인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SEC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물 ETF를 허용한다. 이더리움 ETF와 기타 다른 등록 코인 ETF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SEC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능성이 사실 아예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커뮤니티 대표 존디튼 변호사가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판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전 SEC 이사 마크 파겔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트윗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존디튼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리플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2차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약식 판결 신청서를 보면 단지 리플의 초기 XRP 판매에 대해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SEC가 말하기를 XRP 자체 그리고 모든 XRP 보유자가 리플과 함께 공통 엔터프라이즈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XRP를 합법적인 통화로 받아들인다면 여전히 투자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레스 판사가 2차 시장에서 XRP 거래에 대해서 증권이다 아니다를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존재진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이벌리 소송에서도 2차 시장에서의 LBC 토큰에 대한 거래에 대한 판결이 불명확했을 때 존재진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나가서 법정 조언자로서 LBC 토큰의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왜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던 최근 케이스를 토레스 판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는 어찌되었건 XRP의 2차 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에 대한 판결만 명확하다면 사실 수년 동안의 기다림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 증언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약 100일 안에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있어 왔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도 지금 어느 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7월 이전에는 리플 XRP의 승리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를 페드나우 서비스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금융기관이 연중 무휴로 실시간 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준의 페드나우 서비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7월 출시를 위해서 등록된 금융기관 중에서 3개가 리플 제휴은행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페드나우 출시 전에 리플 소송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관련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만큼 XRP 홀더분들의 약식 판결이 빠르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염원이 담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501종의 목록을 공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목록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에이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거래 활동을 위한 규제된 환경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또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보다 더 선진국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